최근 뉴스에는 코스피가 4삽시 900선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상승장은 진짜다, 기관이 들어온다, 외국인이 매수세다라는 말들이 일상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시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고버스, 정확한 이름으로는 인버스 2X ETF, 즉 지수가 떨어질 때 2배 수익을 내는 상품을 무려 수천억 원어치 이상 매수하고 있는 사실이 발표되었고, 이 영상에서 끝까지 보면 첫째, 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상승장에서도 하락 베팅에 몰리는지, 둘째, 현재 가격이 400원대까지 떨어진 고버스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셋째, 그런 선택이 투자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주 쉽고 흥미롭게 알 수 있게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그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고버스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고버스는 기초지수가 하락하면 그것의 하락폭을 2배로 반영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진 상장지수펀드 ETF입니다. 여기서 ETF라는 용어는 여러 종목을 묶어서 하나처럼 사고파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일반 주식은 아기업 하나를 사는 것이라면 ETF는 장바구니 전체를 한 번에 사는 것이고,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벌어주는 상품이며, 고버스는 그 인버스 효과를 2배로 만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코스피는 연초 이후 전통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도 고버스를 개인이 대량으로 사들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KODX 200 선물 인버스 2X 순매수액이 이미 약 3천억 원 이상이고,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ETF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상승장에서도 하락 베팅을 하는가? 그 답을 이해하려면 2024년과 2025년의 박스권 장세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박스권이란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며 움직이는 상태를 뜻하는데, 이 기간 많은 투자자가 하루 1~2% 수준의 소규모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었습니다. 이 작은 반복 수익은 마치 게임에서 몇 번 레벨을 올린 것처럼 투자자의 뇌에 강한 쾌감, 즉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도파민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며, 이 착각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 금리, 외국인 자금 흐름 같은 진짜 중요한 지표를 무시하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눈앞에 작은 언덕만 보고 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한 병사가 뒤에서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못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투자자에게 자신감이라는 독을 주고 점점 더 큰 수익을 원하게 하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버스와 고버스 같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레버리지란 투자 원금 대비 수익과 손실을 몇 배로 확대하는 구조를 의미하고, 여기서 고버스는 하락 방향으로 2배 확대된 수익 손실 구조를 가진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아주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칵시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는 이것입니다. 박스권에서 얻은 얄팍한 성공 경험은 사실 시장이 당신에게 건 미끼이고, 이 미끼는 고버스 같은 구조적 위험 상품으로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버스는 단기적 변동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횡보만 해도 가치가 소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수익률 괴리 또는 디케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지수가 아무리 움직이지 않아도 고버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손실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버스를 사들이는 이유는 단지 눈앞의 작은 성공 경험과 빨리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 헤드라인에는 상승장, 기관 유입, 외국인 매수 같은 긍정적 신호가 나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정작 정반대 방향에 베팅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영상 후반부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바로 다음 내용에서 그 위험의 구조적 본질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 열린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한국 증시 선진국 지수 편입 임박 같은 말이 거의 매일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곧버스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곧버스가 왜 구조적으로 오래 들고 있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품인지. 둘째, 2026년 한국 시장에 어떤 거대한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셋째, 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개인 투자자의 계좌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스권에서 몇 번 성공한 투자자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수 너무 높아 보이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이길 수 있겠는데, 곧버스로 크게 벌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일반 인버스가 아니라 곧버스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곧버스는 단순히 인버스의 2배가 아니라 설계 자체가 장기 보유하면 불리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인버스가 일반 자동차라면 곧버스는 브레이크가 약하고 엑셀만 센 경주용 차량입니다. 잠깐은 빠르지만 오래 타면 사고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2배를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지수가 2% 오르면 곧버스는 4% 떨어지고 다음 날 2% 내리면 곧버스는 다시 4% 오르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만 반복해도 원금은 계속 깎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수익률 괴리, 시장이 안 움직여도 레버리지는 혼자 피를 흘린 것입니다. 곧버스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이런 수학적 구조를 모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가 너무 좋게 나오네. 아니야? 이거 꼭지 아니야?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라는 말, 외환시장 개방 같은 소식도 호재가 아니라 이제 곧 빠질 신호로 해석합니다. 현실에서는 정부가 2026년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했고,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밤에도 한국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제도 변화입니다. 반대로 지하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스권은 단순히 지루한 구간이 아니라 큰 손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세력이 개미들을 묶어두고 아직 멀었어, 재미없어 라고 느끼게 만든 뒤 어느 순간 위로 뚫고 나가면 차트의 저항선, 즉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치 댐이 무너질 때 물이 눈금자를 무시하고 쏟아져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곧버스 투자자는 여전히 캔들 모양, 즉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진짜 전장은 지형, 즉 정책과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방, MSCI 편입, 글로벌 자금 유입 같은 변화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거대한 지각 변동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곧버스를 들고 있다는 것은 폭우 예보가 내려졌는데 우산 대신 얼음 위에서 미끄럼 신발을 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버스에 몰린 개인 자금은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선택이 되어버렸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선택이 실제 계좌에서 어떤 숫자로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50%, 70%, 심지어 90%까지 가는지를 현실적인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조정은 짧고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 기업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같은 말이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곧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의 계좌는 뉴스와 정반대로 매일 조용히 아주 조금씩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째, 지수가 떨어지지 않아도 곧버스가 왜 스스로 돈을 태워 없애는 구조인지. 주가는 갑자기 무너져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가거나 사람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기 위해 이전 최고가, 즉 전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이상한 모양을 만듭니다. 이것을 차트 용어로 오른쪽 본굴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한 번 더 속여서 희망을 완전히 짜내는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곧버스 투자자에게는 지옥의 입구입니다. 이유는 곧버스의 핵심 구조 때문입니다. 먼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이름은 변동성 잠식, 영어로 volatility drag인데, 뜻부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위아래로 흔들리기만 해도 레버리지 상품의 돈은 자동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둘째 날 지수가 다시 내려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요? 시장은 제자리네. 그럼 내 돈도 다시 돌아오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곧버스는 80만 원에서 18% 정도만 올라서 약 95만 원이 됩니다. 시장은 출발점인데 내 돈만 5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돈만 증발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잠식입니다. 시장이 가만히 있어도 곧버스는 혼자 피를 흘립니다. 마치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혼자 계속 뒤로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이 흔들림이 하루 이틀이면 운이 나빴으네로 끝나지만 4번만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인데 곧버스 계좌는 약 20%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4일의 저주입니다. 아직 하락은 시작도 안 했는데 체력의 5분의 1이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이때 투자자의 머릿속은 급락시키면 곧버스가 이기니 급락은 피하고 대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느린 횡보를 깔아둡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계좌가 충분히 깎였다고 판단되면 마지막 칼을 꽂습니다. 전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오른쪽 본구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곧버스 계좌는 추가로 반토막이 납니다. 이미 20% 손실이던 계좌는 순식간에 50%를 넘습니다. 1천만 원이 480만 원, 300만 원이 140만 원이 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숨이 턱 막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도망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다 복구돼. 이 정도 손실이면 무조건 반등 온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버팁니다. 하지만 곧버스에서 50%는 단순한 반토막이 아닙니다. 다시 원금으로 돌아가려면 에러! 문제는 곧버스는 하루 수익률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복구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마치 무너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뛰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기서 끝까지 잔인해집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외환시장 개편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충격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일부러 급락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고점에서 오래 머무르게 만듭니다. 6개월, 1년, 심하면 그 이상. 이 구간이 바로 1년 횡보의 맷돌입니다. 곧버스 계좌는 이 맷돌 안에서 매일 아주 조금씩 눈에 잘 안 띄게 갈려나갑니다. 투자자는 하루 손실이 1%, 0.7%, 0.5%라서 버틸만하네라고 느끼지만 6개월이 지나면 계좌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절망은 그 다음입니다. 이미 50%가 된 상태에서 지수가 조금만 더 오르면 손실률은 70%, 80%, 90%로 기하급수적으로 튀어오릅니다. 이건 손실이 아니라 자산의 증발입니다. 통장에 숫자만 남아있고 의미는 사라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이 겹칩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0번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바닥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서 잘 안 깨진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멀쩡히 서 있는데 곧버스 투자자만 혼자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학적 절벽에 도달합니다. 계좌가 반토막 난 상태에서 원금을 회복하려면 지수가 떨어진 폭의 2배가 아니라 4배 이상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수학적 절벽입니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이 순간 투자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폭락은 오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계좌만 조용히,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도살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를 아는 쪽과 모르는 쪽이 싸우는 전장에서 항상 반복되는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진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왜 이런 구조가 개인에게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박스권에서의 작은 성공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만하게 만들었고, 그 자만이 곧버스라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품으로 당신을 끌고 갔으며, 시장은 급락 대신 횡보와 오른쪽 봉구리로 시간을 끌어 개인의 계좌를 자동으로 갈아버렸다는 것. 다시 말해, 개인은 방향을 맞춰서 진 게 아니라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서 이미 진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계좌가 반토막나고 70%가 날아가고 90%가 증발한 뒤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차트를 못 본 게 아니라 내가 싸운 상대가 차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장의 진짜 상대는 캔들 하나가 아니라 정책이고 돈의 흐름이고 국가 단위의 설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외환시장은 24시간 전면 개방됩니다. 이 말은 한국 주식시장의 문이 낮에도 밤에도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이고, 전 세계 큰 돈이 언제든 들어왔다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체급 자체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6월에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국, 즉 관찰 대상국에 지정될지 결정됩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연기금과 초대형 펀드들이 투자 국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 지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수백조 원 규모의 자금이 자동으로 한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런 구조에서 증권사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한국투자증권 약 5천 전력기 50포인트, NH투자증권 약 5천 선보 포인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근거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기업 이익 규모가 연 400조 원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이 모든 흐름을 보지 못한 채 박스권 차트 몇 개와 단타 경험만 믿고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권은 단타 중독자를 다시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레버리지에 익숙하게 만들고 대세 상승장에서 털어내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습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거에 그어놓은 지지선, 저항선, 패턴 같은 것들은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이때 살아남는 사람은 차트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과 자본의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전체 전장을 무시했던 1% 수익에 취해 사람의 결말은 자산의 90% 소멸이었다. 곧버스라는 상품의 수학적 손실이 쌓이도록 설계된 구조, 즉 시간이 갈수록 음의 복리를 모르고 뛰어든 것은 안전장치 없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스크 관리는 하락을 예상하더라도 곧버스가 아니라 일반 인버스나 현금 비중 조절로 대응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산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는 기술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시장 구조와 정책 앞에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없으면 누구든 곧버스의 먹잇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박스권 수익은 파멸의 보증금이었고, 곧버스는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자폭하는 상품이었으며, 차트는 정책과 자본의 흐름을 절대 이길 수 없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레버리지 앞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혹시 곧버스 구조, 레버리지 상품,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질문을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